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25번째 시간으로 데이터로 일하기 두 번째 주제인 해석과 스토리텔링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의 사고 흐름을 배웠습니다. 분석은 데이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엑셀은 탐색과 직관, SPSS는 검증과 신뢰, R는 모델링과 재현성에 강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숫자를 넘어 인사이트로, 인사이트를 넘어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에는 이미 데이터가 많습니다. 매출 데이터, 고객 데이터, 직원 만족도 데이터, 캠페인 성과 데이터, 로그 데이터, 리뷰 데이터, 상담 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어도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차트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차트가 무엇을 말하는지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는 많지만 결정은 없습니다. 인사이트가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보고서 안에서 잠들어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를 보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숫자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 문장을 도출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좋은 시각화는 예쁜 그림이 아니라 청중이 핵심을 빠르게 이해하고 납득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셋째, 데이터가 어떻게 결정을 바꾸는가입니다. 인사이트가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면 신뢰, 관련성,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 세 질문을 따라 데이터 스토리텔러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밟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데이터 해석이 무엇인지, 인사이트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시각화 원칙과 의사결정 연결 구조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어서 넷플릭스, 아마존, 카카오, 나이키, 결정 없는 보고서 실패 사례, 서울시 올빼미 버스 사례를 통해 데이터 스토리텔링의 성공과 실패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이트 발굴 프로세스, 차트 선택 매트릭스, 청중별 전략, 인사이트 문장 강도, 데이터 스토리 한 페이지 구조, 품질 평가, 루브릭을 익힙니다. 이후 인사이트 스토리 한 페이지를 직접 작성하고 마지막에는 핵심 체크리스트와 90일 실행 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데이터 해석입니다. 데이터 해석은 단순히 숫자를 읽는 일이 아닙니다. 숫자가 발생한 맥락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판단하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제안하는 사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는 문장은 중요해 보이지만 아직 해석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입니다. 진정한 해석은 왜 증가했는지, 신규 채널 효과인지, 프로모션 효과인지, 특정 고객군의 구매 증가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채널에 4분기 예산을 추가 배분해야 한다는 시사점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관찰, 설명, 시사점의 세 단계가 모두 있어야 데이터가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인사이트 문장 작성법입니다. 인사이트는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긴 분석 보고서보다 명확한 한 줄의 인사이트가 의사결정자를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공식은 대상, 기간이나 조건, 변화나 상태, 원인, 행동 재현을 한 문장에 담는 것입니다. 좋은 예시는 이렇습니다. 20대 여성 고객의 재구매율이 2분기 대비 18% 하락했으며 이는 경쟁사 신제품 출시에 기인하므로 리텐션 캠페인 즉시 실행이 필요하다는 문장입니다. 반대로 재구매율이 떨어졌고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으며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한다는 문장은 모호합니다. 숫자도 약하고 원인도 흐리며 행동을 유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데이터 시각화의 5가지 원칙입니다. 좋은 시각화는 데이터를 꾸미는 일이 아니라 청중이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행동을 결정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첫째, 청중 중심입니다. 누가 볼 것인지에 따라 차트의 종류와 복잡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차트 한 장에는 하나의 인사이트만 담아야 합니다. 셋째, 노이즈 제거입니다. 불필요한 격자선, 범례, 3차원 효과, 장식은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넷째, 강조 색상입니다. 핵심 데이터에만 강조색을 쓰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제목이 인사이트여야 합니다. 월별 매출보다 3월 급등, 이유는 무엇인가처럼 써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SCR 스토리텔링 구조입니다. SCR은 상황, 문제, 해결의 흐름입니다. 상황은 청중이 이미 알고 있는 현재 상태를 제시해 공감대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객 이탈률이 업계 평균보다 높다는 문장입니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왜 위험한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가입 후 30일 내 이탈이 최근 6개월간 40% 증가했다는 식입니다. 해결은 데이터가 말하는 최선의 행동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온보딩 개선만으로 이탈률 20% 감소가 가능하므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숫자를 이야기로 바꾸어 줍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데이터와 의사결정의 연결 구조입니다. 인사이트가 아무리 훌륭해도 의사결정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결정을 바꾸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신뢰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방법론이 명확해야 의사결정자가 인사이트를 믿습니다. 둘째는 관련성입니다. 의사결정자의 목표와 연결된 인사이트만 행동을 유발합니다. CFO에게는 비용과 ROI가 중요하고 마케팅 책임자에게는 전환율과 고객 유지율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타이밍입니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인사이트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결정을 대신하지 않고 결정을 더 잘하도록 돕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 개념은 데이터 해석의 함정입니다.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결정을 만듭니다. 첫째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 사고가 함께 증가한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익사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여름철이라는 제3의 요인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이미 내린 결론을 지지하는 데이터만 골라 제시하는 오류입니다. 셋째는 평균의 함정입니다. 전체 평균은 좋아 보여도 특정 세그먼트는 매우 나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선택적 시간 범위입니다. 유리한 시작점만 골라 성장률을 과장하는 방식입니다. 충분한 시계열과 세그먼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넷플릭스의 데이터 스토리텔링입니다. 넷플릭스는 단순히 시청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그 데이터로 콘텐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 사례를 보면 데이비드 핀처 감독 작품의 시청 완료율이 높고 케빈 스페이시 출연작의 재시청률이 높으며 정치 스릴러, 장르 선호 사용자의 구독 유지율이 높다는 데이터가 결합되었습니다. 각각은 조각이지만 함께 보면 강력한 인사이트가 됩니다. 이 감독, 이 배우, 이 장르의 조합이라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넷플릭스의 강점은 여러 데이터 소스를 교차 분석해 하나의 의사결정 문장으로 종합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마존의 리뷰 데이터 활용입니다. 아마존은 고객 리뷰를 단순한 별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수백만 건의 리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불만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특정 지역과 공급업체의 문제가 집중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배송박스 손상이라는 표현이 특정 공급업체와 지역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운영 개선의 신호입니다. 인사이트 문장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A 공급업체의 포장재 분량이 해당 지역 반품률을 23% 높이고 있다는 문장입니다. 여기에는 대상, 원인, 결과가 명확합니다. 이후 포장 기준 강화 요구나 계약 재협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카카오의 데이터 기반 UX 개선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에서 중요한 질문은 사용자가 어디서 멈추는가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특정 기능의 사용, 이탈 지점을 추적해 UI 개선에 활용했습니다. 신규 기능 온보딩 화면의 세 번째 단계에서 이탈률이 전체의 61%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해당 단계의 텍스트 길이와 CTA 버튼 위치가 문제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후 단계를 통합하고 버튼 위치를 재배치하자 온보딩 완료율이 34% 향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작은 화면 데이터 하나가 수백만 사용자의 경험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사례는 나이키의 퍼포먼스 데이터 마케팅입니다. 나이키는 나이키 런클럽 앱을 통해 사용자의 러닝거리, 속도, 빈도, 개인 기록 같은 행동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감정적 이야기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올해 1247km를 달렸고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5번 왕복한 거리라는 식입니다. 단순 숫자가 아니라 고객의 노력과 성취를 느끼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또한 사용자 세그먼트별 러닝 패턴은 신제품 출시 타이밍과 타깃팅에도 활용됩니다. 앱 월간 활성 사용자와 신발 구매 전환율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데이터 기반 크로스셀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데이터는 있지만 결정이 없는 보고서입니다. 국내 한 유통기업의 마케팅팀은 매월 50페이지 이상의 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차트는 아름답고 숫자는 정확했지만 임원 보고 이후 구체적 행동이 결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모든 차트 제목이 X월 Y지표 현황처럼 현황형이었고 인사이트 문장 없이 숫자 나열만 반복되었으며 결론이 지속 모니터링 필요로 끝났습니다. 의사결정자가 원하는 그래서 무엇인가에 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페이지 수가 아니라 결정수로 평가해야 합니다. 50페이지 보고서보다 결정 세계를 이끌어낸 5페이지가 더 가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서울시 올빼미 버스입니다. 서울시는 유동인구 데이터, 심야버스 탑승 데이터, SNS 귀가 언급 데이터를 결합해 심야버스 노선을 재설계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KT 기지국 유동인구 데이터 30억 건을 분석하고 이동 수요가 높지만 기존 노선이 없는 구간을 시각화했습니다. 인사이트는 시민 5만 명이 심야에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구간 9곳이 확인되었다는 문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심야 이동 수요가 있다는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올빼미 버스 9개 노선이 신설되었고 첫 해 이용객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데이터가 정책을 바꾼 사례입니다. 첫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인사이트 발굴 5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인사이트는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도출됩니다. 첫째, 목표 질문을 설정합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 먼저 정해야 분석 방향이 잡힙니다. 둘째, 탐색적 분석을 진행합니다. 전체 추세, 세그먼트, 이상치, 변수간 관계를 살펴봅니다. 셋째, 패턴을 발견합니다. 반복되는 변화, 특정 집단의 차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찾습니다. 넷째, 인사이트 문장을 작성합니다. 대상, 기간, 변화, 원인, 행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동을 결정합니다. 담당자, 기한, 기대 효과까지 연결되어야 진짜 인사이트가 됩니다. 두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차트 선택 매트릭스입니다. 어떤 차트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물어야 합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는 선 그래프가 적합합니다. 항목 간 비교는 막대 그래프가 좋습니다. 전체 대비 비율은 파이 차트나 도넛 차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항목이 많으면 피해야 합니다. 두 변수의 관계는 산점도가 적합합니다. 지리적 분포는 지도 시각화가 좋습니다. 단계별 감소는 퍼널 차트가 적합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금 규칙도 있습니다. 3차원 차트, 과도한 색상, 이중 Y축은 대부분 이해를 돕기보다 방해합니다. 차트는 화려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청중별 스토리텔링 전략입니다. 같은 데이터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C레벨 임원의 관심사는 리스크, 기회, 재무 영향입니다. 이들에게는 인사이트 문장, 근거, 재현 순서로 결론을 먼저 전달해야 합니다. 실무관리자는 팀 성과와 운영 효율성,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표, 목표 대비 분석, 개선안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데이터 전문가는 방법론과 데이터 품질, 한계점에 관심을 둡니다. 분석 근거, 발견, 불확실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데이터 스토리텔링은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결정할 수 있게 말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인사이트 문장 강도 레벨입니다. 모든 인사이트가 같은 강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레벨 1은 관찰입니다. A 지표가 전월 대비 5% 감소했다는 사실 전달입니다. 행동을 유발하기에는 약합니다. 레벨 2는 설명입니다. A. 지표 감소가 비요인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원인 제시입니다. 레벨 3은 예측입니다. 현 추세가 지속되면 다음 분기 A 지표가 추가 1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미래 시사입니다. 레벨 4는 재현입니다. 즉각적인 C 조치를 통해 A 지표 회복이 가능하며 이달 내 실행을 권고한다는 행동 촉구입니다. 의사결정을 움직이려면 레벨 4까지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스토리 한 페이지 구조입니다. 좋은 데이터 스토리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 핵심을 압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헤드라인 인사이트입니다. 한 문장으로 핵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근거 시각화입니다.
인사이트를 뒷받침하는 차트 한 개에서 두 개를 배치하되 제목 자체가 인사이트여야 합니다. 셋째, 맥락과 원인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두세 줄로 설명합니다. 넷째, 행동 제언입니다. 구체적인 다음 행동 한 가지에서 두 가지를 담당자와 기한까지 포함해 제시합니다. 권장 비율은 헤드라인 10%, 시각화 50%, 맥락 20%, 행동 20%입니다. 여섯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품질 평가 루브릭입니다. 인사이트 보고서가 좋은지 평가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사이트 명확성입니다. 기초 수준은 숫자 나열에 머물고 중급은 해석이 있지만 모호하며 고급은 한 문장으로 핵심을 전달합니다. 둘째는 시각화 적절성입니다. 기초 수준은 차트 종류가 부적절하고 중급은 차트는 맞지만 노이즈가 많으며 고급은 최적 차트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합니다. 셋째는 행동 제언입니다. 고급 수준은 구체적 행동, 기한, 담당자를 포함합니다. 넷째는 청중 적합성입니다. 청중의 목적에 맞게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인사이트 스토리 한 페이지를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5단계입니다. 첫째, 질문 설정입니다. 내가 답하고 싶은 비즈니스 질문 한 가지를 정의합니다. 둘째, 데이터 탐색입니다. 제공된 데이터나 본인의 데이터에서 패턴과 이상치를 찾습니다. 셋째, 인사이트 작성입니다. 인사이트 문장 공식을 활용해 핵심 문장 한 개를 도출합니다. 넷째, 시각화 선택입니다. 차트 선택, 매트릭스를 참고해 가장 적합한 차트 한 개를 만듭니다. 다섯째, 행동 제언입니다. 구체적 행동 한 가지에서 두 가지를 담당자와 기한과 함께 작성합니다. 오늘의 산출물은 자료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움직이는 한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습 단계는 질문 설정과 데이터 탐색입니다. 좋은 분석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은 기간 동안 대상의 지표가 변화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20대 신규 가입자의 7일 내 이탈률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후 전체 추세를 먼저 보고 연령이나 지역이나 채널 같은 세그먼트별로 나누어 봅니다. 평균과 다른 이상치를 찾고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변수를 메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최소 3번 던져야 합니다. 세 번째 실습 단계는 인사이트 문장 작성입니다. 데이터 탐색에서 발견한 패턴을 하나의 강력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다시 공식은 대상, 기간이나 조건, 변화나 상태, 원인, 행동, 제언입니다. 예를 들어 20대 신규 가입자의 7일 내 이탈률이 최근 3개월간 14%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온보딩 3단계 완료율 하락과 관련된 것으로 온보딩 화면 축소와 자동 리마인드 메시지 실행이 필요하다고 쓸 수 있습니다. 초안을 쓴 뒤에는 이 문장을 읽은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지,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원인이 데이터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 다소 증가, 지속적인 관찰 필요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실습 단계는 시각화와 행동 제언입니다. 차트 제목은 반드시 인사이트로 작성합니다. 월별 매출보다 3월 매출 급락 채널 이슈 확인 필요가 더 좋습니다. 핵심 데이터만 색으로 강조하고 나머지는 회사액으로 처리합니다. 불필요한 격자선, 범례, 데이터 레이블은 과감히 삭제합니다. 이후 행동 제언을 작성합니다. 템플릿은 담당자가 기한까지 구체적 행동을 실행하여 기대 효과를 달성한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CRM팀은 8월 말까지 7일 이탈 위험군 대상 자동 이메일 시퀀스를 구축하여 초기 이탈률 15% 감소를 목표로 한다고 쓸 수 있습니다. 좋은 제언에는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떤 효과를 위해 하는지가 포함됩니다. 완성한 인사이트 스토리 한 페이지는 2분 이내로 공유합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인사이트 문장을 읽고 이어서 차트가 그 인사이트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행동 제언을 말합니다. 듣는 사람은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피드백합니다. 소왓이 명확한가, 그리고 차트가 인사이트를 지지하는가입니다. 피드백은 잘한 점 한 가지와 개선점 한 가지로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학습은 다른 사람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들으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데이터 스토리텔러는 자기 자료만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의 인사이트도 더 명확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 해석은 관찰, 설명, 시사점의 3단계입니다. 모든 분석은 소왓으로 끝나야 합니다.
인사이트 문장 공식은 대상, 기간, 변화, 원인, 행동을 한 문장에 담는 것입니다. 시각화의 5 원칙은 정중 중심, 하나의 메시지, 노이즈 제거, 강조 색상, 인사이트 제목입니다. SCR 구조는 상황, 문제, 해결의 흐름으로 데이터 스토리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모든 차트 제목이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지, 마지막이 행동 제언으로 끝나는지, 청중의 역할에 맞게 보고 방식을 조정했는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0일 실행 과제는 3단계입니다. 1일부터 30일까지는 관찰 훈련입니다. 매일 뉴스기사 하나를 읽고 핵심 인사이트 문장을 한 줄로 작성하십시오. 업무 보고서의 차트 제목을 모두 인사이트형 제목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매출 현황을 3월 매출 급락, 검색 광고 효율 저하가 원인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30일부터 60일까지는 스토리 제작입니다. 실제 업무 데이터로 인사이트 스토리 한 페이지를 3개 작성하고 SCR 구조로 팀 내 공유를 한번 진행하십시오. 60일부터 90일까지는 의사결정 연결입니다. 작성한 인사이트 스토리로 실제 팀 의사결정을 한 건 이상 이끌어내고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회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와 다음 학습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추천 도서로는 콜 누스바우머 나플릭의 스토리텔링 위드 데이터, 에드워드 터프티의 더 비주얼 디스플레이 오브 퀀티터티브 인포메이션, 바버라 민토의 더 피라미드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로는 스토리텔링 위드 데이터 블로그, 태블로 퍼블릭 갤러리,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튜토리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습 도구로는 태블로 퍼블릭, 구글 루커 스튜디오, 캔바 데이터 시각화 템플릿이 유용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로 일하기 3번째 주제인 예측과 자동화를 다룹니다. 예측 모델의 기본 개념, 수요 예측, 이탈 예측, 추천 시스템 사례, 자동화 보고서 세팅을 살펴보고 나의 업무 자동화 로드맵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